카쇼입니다. 오늘은 모하비 2023년형 모하비를 갖고 나왔습니다. 모하비 그러면 사실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셔서 타고 계시는데, 사실 이 차는 대형 SUV이면서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요 차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오늘은 그 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나왔던 사양들도 있습니다만, 2023년형이 나오면서 기존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서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뒤에가 아무래도 이제 가볍다 보니까 이런 뭐 비포장도를 간다든지 했을 때 차가 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쇼캅셔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새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보여지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모하비가 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관 잠깐 살펴보고 주행하면서 느낌들, 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면 기존하고는 크게 다른 부분들이 없고, 이 앞에 기존에 이제 모하비 엠블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하비 엠블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서운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라제다 그릴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고가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돌출이 되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하비 로고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부를 보면은 이제 전방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을 이렇게 보면 공기 통풍구들이 굉장히 커서 주행 중에 엔진의 냉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램프,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향등을 켜게 되면은 이제 4개의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이제 안개등이 있고요. 그리고 육중하게 딱 보면 벌써 육중해 보이죠. 좌우가 그렇고 이런 그 라인들이 육중한 그런 그 SUV로서의 그 대형 SUV로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265 50에 20인치 휠을 사용을 했고요. 로고도, 휠캡의 로고도 기아 로고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 기존에는 이제 뭐 V6 이런 식으로 그 엠블렘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4X 이렇게 4륜이라는 것이 여기에 뺐지만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뒷면도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비 글자가 큼직하게 있다 보니까 어디서도 보더라도 쉽게 시인성이 좀 잘 눈에 띄는 그런 엠블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진등이 있고, 그 다음에 LED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 램프라든지 미등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벌브 타입이에요. 벌브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 LED로 좀 넣어주시지 벌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는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눌러 주시면 여기에 이제 연료를, 디젤을 넣을 수 있는 주유가 되겠고, 이쪽에는 이제 요소수라고 그러죠. 요소수. 그래서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캡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디젤 엔진 소리가 이 정도로 조용하네요. 옛날 거에 비하면 뭐 엄청 줄어든 엔진 소음이죠.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V6 CRDI 24밸브입니다. 24밸브라는 거는
밸브가 24개가 있다는 거죠. 6기통에 4개씩 해서 64, 24, 24개. 이쪽으로 보면 배터리가 12V 100A 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연료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젤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료 속에 물이 함유가 되어 있거나 그러게 되면 엔진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필터 교환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벨트는 원벨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GR 시스템이 위에 EGR 파이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방음 패드도, 이 본넷에 방음 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엔진 열이 본네트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더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도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화를 보면 이 우드로 이렇게 해 있다 보니 이게 포인트 같네요. 그리고 전부 이제 크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고급감이 그냥 쫙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옵션에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도화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는 맷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이나 이런 거는 넣으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공간이 조금 좁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앞뒤로 이동하고 등받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럼버 서포트도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페달, 오르간 페달이 사용이 됐고요. 이쪽에 보면 각종 버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지문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문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앉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여기 양옆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다니시게 되면 몸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서 아마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에 보면 이 디스플레이 되는 그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이 AVL 쪽의 모니터들도 굉장히 그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서 뭐 조작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작할 때 어떤 불편함, 멀리 있지 않다 보니까 손이 다 닿아서 조작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각종 버튼들이 있죠.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라디오,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인성이, 낮에 시인성이 좀 없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도 이제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에어컨이라든지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오나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뒷유리 열선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USB 단자라든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패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하고, 그 다음에 터레인 모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터레인 모드. 이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스노우라든지, 그 다음에 진흙길이라든지 아니면 모래길이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포장도를 달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주행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버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레버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뭐 손을 어디다 놓을지 모르는데, 이게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 뭔가 좀 안정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수동 모드로 원하시면은 이렇게 변속단을, 변속 레버를 좌측으로 이렇게 올리면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변속단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도록 변속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룸미러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은 그 테두리가 없이 그런 룸미러가 이제
잘 나오는데 요건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그 우드가 라인이 쫙 여기서부터 쫙 깔려 있어서 아주 멋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뿐만이 아니고 각 좌석별로 시트벨트를 맸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딱 하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게 되면 요 오프 경고등이 나가면서 사람이 탔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수석의 에어백이 전개가 되죠. 만약에 오프가 돼 있는, 사람이 탄 상태에서 오프 경고등이 해제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안 타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보면 이 차는 지금 현재 핸들이 투톤 컬러로 안 되어 있는데,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핸들 보면은 그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기아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나 아니면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을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주행 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RPM을 볼 수 있는 그 RPM 게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다이얼식으로 이 지침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계기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컴포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상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이런 상태로 계기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그 다음에 샌드 모드,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차 그림이 나와 있고 각각의 바퀴의 이 바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사륜이라 해서 그냥 사륜이 아니고 각각 바퀴의 그 마찰 계수에 따라서 토크가 분배되는, 그 전자식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륜 그러면 네 바퀴 그냥 막연하게 네 바퀴를 굴려서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각각의 바퀴를 전체 총량을 4로 나눠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포장도를 가거나 이럴 때는 노면의 마찰 계수가 각 바퀴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바퀴별로 독립적으로 토크 제어를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간다든지 아니면 비포장도를 갔을 때는 요 기능들이 아주 우수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도 좀 모하비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럭셔리하게 보일 텐데 그냥 발판용으로만 그냥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모하비 이렇게 써줬으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는 발판용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보면 여기 이제 우드 가니쉬로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스피커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통풍 시트나 그 다음에 열선 시트를 여기서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유리를 내리면 다는 안 내려가요. 이 정도 다 안 내려가고 이 정도는 좀 남아 있고요. 이 차가 또 이제 이중 접합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을 차음한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를 보면 6인승 같은 경우는, 5인승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사람이 한 명이 이제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6인승 같은 경우는 1열 시트가 2명, 2열 2명, 뒤에 3열에도 2명, 이렇게 6명이 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컵홀더가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풍량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고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0V 이 커넥터,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조리기구, 뭐 커피포트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USB 충전 포트가 2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가 이 팔걸이가 굉장히 좋네요. 이 6인승이다 보니까 이 팔걸이가 이렇게 몇 개 단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쫙 내려온 상태고 이 정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에서 이렇게 뭐 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트를 앞으로 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어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좀 자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을 해서 타시면 되겠고요. 아, 뒷자리에 오니까 아무래도 썬루프의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뒷자리는 조금 제가 좀 불편하네요. 뒷자리의 그 공간이. 예.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 좀 괜찮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세우면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6명이 6인승이니까 뒤에 타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시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접혀져서 이 공간을 통해서 뒤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자, 3열 시트를 뉘어져 있는 상태고요. 2열 시트, 이제 짐을 큰 거를 실는다든가 기른 거를 실을 때 앞으로 돌아가서 2열 시트를 이렇게 눕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왼쪽 거 오른쪽 걸 누르면 2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제껴집니다. 제껴지고, 이걸 세울 때는 손으로 세워야 돼요. 손으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3열 시트도 여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를 잡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낄 때는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자동이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잡아서 밀어야 돼요. 그럼 이제 평평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이 사람이 타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니시면, 뭐 짐을 놓는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실내 램프도 LED로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V 아울렛도 여기 있어서 뭐 다른 거 바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 넣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뭐 차박하시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 놓으시고 뒷문을 열어 놓고 빗소리도 들으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열면은 이제 타이어 키트, 서비스 키트들이 여기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이 있고 삼각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짧은 거리지만 한번 비포장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앉았을 때 비포장도를 가더라도 이게 시트가 딱 잡아주니까 좌우로 움직임량은, 몸의 움직임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비포장도를 가더라도 그 전에 딱딱한 게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소프트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야,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비포장도로 가는 것도 이렇게 승차감이 나쁘진 않네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비포장도로가 그렇게 이제 많이 없어서 다니시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 비포장도를 주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시트가 딱 몸을 잡아주니까 좌우로 이동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네요. (2023년) 모하비가 바뀌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개가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뭐 승차감을 개선했다, 쇼캅 쇼바의 감쇄력을 조절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도화의 이중 접합 유리로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저감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 배출가스 제어 장치가 더 이제 강화가 됐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추가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성 프레임하고 차체 어떤 강성 유지로 해서 이제 마운팅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엠블렘이 바뀌었죠. 모하비 엠블렘에서 기아 엠블렘으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하비 옛날 엠블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기아 로고가 박힌 엠블렘이 나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에 봤을 때 기아 로고가 딱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이제 좋아진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승차감 개선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무게중심이 앞쪽에 와 있고 뒤에가 가벼워요.
가볍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타거나 그러면 굉장히 진폭, 이 상하 진폭들이 크다 보면 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승차감이 나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바뀐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하비가 이제 프레임 바디잖아요. 그 프레임 바디는 두 개의 강철판을 통해서 뒤에까지 쭉 뻗은 상태에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보강대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이 탑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용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왜냐면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포장도로에서 울퉁불퉁한 길 또는 이제 뭐 자갈길을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체의 강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개발할 당시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도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는 거는 특별하게 어디 뭐 시골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산악길을 간다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이런 도로를 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 바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프레임이 그대로 받고 그 받은 프레임이 이 바디를 연결하고 있는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대로 승차감에도 연관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기아에서 출고됐던 초창기의 소렌토 같은 경우도 프레임 바디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차감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승차감이 뭐 별로다. 근데 사실은 목적 자체가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를 다닌다는 것을 감안해서 프레임 바디를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승차감은 조금 손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프레임 바디에서도 승차감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이런 이제 포장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느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사람이 6인승, 7인승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많이 타고 짐을 또 뭐 싣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체가 가라앉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의 진폭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근데 이제 혼자 타고 다니게 되면 그런 무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튀는 진폭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프로드용으로 개발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오프로드용이라 일지라도 어느 정도 승차감이 그럼 없으면 되는 거냐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승차감, 승용차 승차감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도 승차감 개선을 통해서 이런 그 포장도로를 다닐 때 어느 정도의 그 감쇄력이 있다 보니까 진폭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승차감이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들질 않아요. 뭐 찝차다 그러면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들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올 텐데, 뭐 이 차는 뭐 찝차는 아니니까 그런 용도로는 어느 정도는 커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장도로 갈 때 승차감이 굉장히 이 차도 불구하고, 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가장치도 보면 앞쪽에는 위시본 타입의 현가장치를 썼죠. 주로 이제 맥퍼슨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위시본 타입을 사용을 해서 바퀴 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도 그 바퀴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는 이제 멀티링크라고 그래서, 멀티링크 그러면 그 로어암, 어퍼암, 그 다음에 트레일링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얽히설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바퀴가 독립적으로 비포장도로를 갔을 때 그 높이의 차이에 따른 그런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승차감에도 좋을 수 있죠. 근데 뒤에 같은 경우는 사실 따라다니는 바퀴잖아요.
따라다니는 바퀴고, 물론 뭐 독립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따라다니는 바퀴이다 보니까 앞바퀴보다는 좀 덜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사용이 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트의 이동 거리가 크다 보니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위아래로 높낮이도 조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 시트, 백 시트가 좌우로 이렇게 딱 몸을 감싸주니까 상당히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게 자동 8단으로 되어 있고 한 1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100rpm 정도밖에는 안 나오네. 이게 자동 변속단이 높은 이유가 변속을 위쪽으로 자꾸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엔진의 RPM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자동 8단이다라는 것이 그 전에 뭐 홍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 엔진 RPM이 낮은 RPM에서도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만큼 연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몸을 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하고 이 디스플레이가 12.5인치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율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